어쨌든 이렇게 홍콩 증시가 급락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사에서 ELS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ELS가 뭔지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ELS를 보는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한 주주에게 있어서 ELS란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힘들 거야. 우리는 때때로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죠. 하지만 금융시장은 늘 그렇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을 몰고 옵니다. 이런 거를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블랙스완 현상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를 뜻합니다. 금융계에서는 이걸 예상치 못한 리스크라는 뜻으로 자주 씁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에 블랙스완이 나타났죠? 홍콩에서요. 홍콩 항생지수는 10월 24일 날 대폭락해서 주가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시절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시진핑의 1인 독재 우려를 꼽았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알았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시진핑이 연임하는 건 이미 예측했던 일이고 근데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야? 생각하실 텐데요. 시진핑의 연임이야 예상했던 일이지만 시진핑 주석이 선정한 최고 지도부가 그의 충성파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금융시장이 화들짝 놀란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내각이 좀 반시장적인 인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한 거죠. 물론 홍콩 지수 폭락이 우리가 모르는 이유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의 분위기로만 보면 중국과 홍콩 증시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홍콩 증시가 급락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사에서 ELS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ELS가 뭔지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ELS를 보는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한 주주에게 있어서 ELS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흥미로운 투자의 분야지만 큰 돈으로 들어가기는 다소 조심스럽고 그래서 섣불리 못하고 있고 이게 멋들어진 투자 기법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도박의 성격도 띠고 있어서 높은 확률로 연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요. 원금의 100% 손실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러나 나름 매력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되게 좀 복잡하죠? 연 20%의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박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 약간의 그런 성격이 있어요. 특정 조건에 내가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게임에 들어갈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LS는 주가지수나 주식 가격에 연동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채권, 주식, 그리고 ELW 이 세 가지 상품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특정 조건에 맞는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한 금융 상품인데요. 사전에 정한 두세 개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만기까지 계약 시점보다 40-50%가량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40-50%까지 설마 떨어지겠어? 이런 상황에 한번 해볼 수 있는 투자라는 거죠. 기초자산의 주가지수가 내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거예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그렇게 하락이 나는 구간에서도 초기에 정해진 이자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죠. 이자는 상품마다는 다르지만 5에서 30% 정도의 사이고요. 어떤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상품인지에 따라서 운용 상품에 따라서 운용 방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ELS는 기초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지수형, 종목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나뉘어요. 지수형은 S&P 500 지수나 코스피 지수, 그리고 유로스톡스 50, 홍콩 H 지수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종목형은 삼성전자, 테슬라,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곤 합니다. 그리고 혼합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수나 종목 등 거기에서 이제 골라서 포함이 되는 건데, 보통은 앞서 말씀드린 이 자산들 중에서 2개 내지는 3개가 ELS의 기초 자산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얼추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키움 ELS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검색하면 바로 첫 화면에 청약 중인 ELS 정보가 나옵니다. 참고로 키움증권은 이 컨텐츠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뭐 삼성증권이든 미래에셋이든 한국투자증권이든 뭐 원하시는 증권사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초자산은 뭐로 하는지, 그리고 특정 조건 충족 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만기와 상환 주기는 어떤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도 바로 눈에 띄는데요. 자, HSCEI 이 지수가 홍콩의 H지수입니다. 이 홍콩의 H지수가 ELS랑 단골로 요즘 뉴스에 자주 출연하는 그 아이템이죠. 이 지수가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 시절로 주가가 회귀했는데, 설마 금융위기 시절 때까지 그렇게 많이 떨어지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지수에 투자하시고 베팅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계신 거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시절까지 와 버렸으니까요. 자, 리스트를 쭉 살펴보다가 저는 마음에 드는 ELS를 하나 찾았습니다. S&P 500과 그리고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인데요. 여기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수익률이 무려 연 22.8%예요. 이걸 한번 클릭해서 상품의 개요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충족하면 연 22.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유형은 만기 2년 월지급식 조기 상환형이고요. 이거는 매월 이자가 지급된다는 뜻이고 6개월에 한 번씩 조기 상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상품에 1,000만 원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자가 연이율이 22.8%라고 했잖아요. 이걸 12분의 1로 나눠 보면은 몇 퍼센트가 나오나요? 1.9% 정도가 나올 텐데, 그러면 한 달에 이자로 19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월 이자로 19만 원이다. 되게 좋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숫자가 또 하나 있어요. 90, 85, 80, 70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6개월마다 찾아오는 조기 만기 시점에 이 숫자의 퍼센테이지 이상이면 이 계약이 끝나는 거고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100이에요. 근데 여기서 90% 이상이면 그 계약이 6개월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주가가 90 이상이다. 95 정도 된다. 그럼 이 계약은 끝나는 거고, 나는 6개월 동안 월 이자를 지급받고 이 계약을 종료하고 내가 원금을 회수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또 바로 옆에 있어요. 자, 여기서 40KI라고 나오죠. 그리고 월지급 배리어는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투자 기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40% 밑으로 내려가서 이 KI 지점을 터치하면 안 됩니다. 100이었던 주가가 60% 하락해서 40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KI는 영어로 knock-in이라는 건데, 이게 ELS 투자를 할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그 주요한 지점입니다. 이 상품은 KI가 40이니까 기초 자산들의 주가가 초기 가격의 4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초기 가격에서 마이너스 60%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상품은 되게 괜찮다는 거죠.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 상품의 월지급 배리어가 50인데 이거는 기초자산들의 주가가 초기 가격의 50% 밑으로 안 떨어지면 매월 이자는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가 뭐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이 KI가 그리고 월지급 배리어 50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충족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미충족하셨을 때는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다. 그렇게 겁주는 상품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 투자의 최대 손실은 100%입니다. 원금 보장형이 아니에요. 만약 테슬라나 뭐 S&P 500이 상장 폐지가 된다면 투자금은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이 KI knock-in 배리어를 뚫지 않았다면 2년 만기 때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이 KI knock-in 배리어를 한번 터치했다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해요. knock-in 배리어를 터치했어도 6개월마다 찾아오는 그 만기 시점에 90, 85,
80, 70 이 숫자만큼의 퍼센테이지만큼 주가가 올라 있다. 그러면 원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사자마자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높긴 배리어를 40을 한번 터치하고 그리고 6개월 만에 조기 만기 시점이 됐을 때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해서 주가가 뭐 초기 가격의 90% 이상이 됐다. 하지만 마이너스 60%를 찍은 상태에서는 다시 막 올라와가지고 초기 가격의 90%가 되기는 또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를 한번 찍으면 그때부터는 원금 손실의 공포에 바들바들 떨어야 됩니다. 지금 홍콩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요. 그래도 중간에 이자는 받았을 테니까 실질적인 손실은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계약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지금 어떤 시점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뭐 중도 상환도 가능해요. 하지만 중도 상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뭐 갑자기 심하게 폭락을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막 주가가 마이너스 뭐 한 70%인 상태로 영영 회복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자도 못 받고 뭐 원금도 못 받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고 조기 상환하시는 방법이 뭐 그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홍콩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EL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ELS라는 상품은 되게 매력적인 만큼 위험할 수도 있는 거라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안 하는 건데 진짜 이게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ELS가 그래도 뭔지는 일단 알고 계시고 그래도 이게 또 잘하면 괜찮은 상품일 수 있으니까 투자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